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은 종류에 따라서 암 종류에 따라 고해감과 일반암, 유사암, 또 소해감 등으로 구분이 되고 진단비도 종류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해감과 유사암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약정 금액보다 더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암에 걸렸을 때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지 않도록 기존 암보험의 유사암과 소해감 같은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플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을 상담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암, 바로 소해감과 유사암입니다. 소해감과 유사암 진단비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보장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유사암과 소해감의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유사암 중에 갑상선암 말고도 예전에는 상피내암이라고 불렀던 제자리암도 있고 아니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아직 구분이 애매모호한 그런 경계성 종양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단순 피부암도 여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일명 요즘 또 새롭게 나오는 소해감 여기에는 이제 생식기 질환이죠. 생식기 질환인데 여성으로서는 자궁암과 유방암이 여기에 들어가고 남성으로서는 또 전립선암과 방광암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상선암이나 뭐 자궁암,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암보험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보험금 한 3천만 원 준비해서 3천만 원 나오겠지 했는데 증권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10에서 내지는 20%밖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갑상선암이나 아니면 전립선, 생식기암 진단을 받아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또 증권을 보심으로 인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에 대한 치료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준비해서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일반암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홈쇼핑이나 어디 광고에 많이 나오면 암 플랜 뭐 1억 플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1억 플랜은 다 고해감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제 일반암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이 암에는 고해감과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돼 있죠.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자, 이 고해감과 일반암과 유사암은 보험사에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병원에서 암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암은 고해감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발병률은 굉장히 낮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발병률은 낮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고해감. 이 고해감에는 보통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뇌암과 백혈병, 골수암까지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고대암에 들어갑니다. 3대 고해감.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일부 전체 손해보험회사에서 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식도암과 췌장암까지도 고해감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손해보험회사에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보장이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일반암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암을 가입하면서 이 고액암은 특약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발병률이 낮고 보장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암을 준비할 때 고액암은 특약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일반암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암 3천만 원, 일반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이 일반암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암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의 10%가 유사암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유사암은 갑상선암이나 이런 상피내암,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 이제 유사암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유사암 말고도 이제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외감, 그러죠. 자궁암이나 유방암, 또 전립선과 방광암이 이 소외감, 유사암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반암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많게는 20%까지밖에 안 나오는 이런 소외감의 진단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해서 진단받았을 때 어떤 가족의 그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보완하는 플랜은 내가 보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진단비가 조금 부족하고 또 특히 지금 얘기하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진단비가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 하나 더 업셀링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장해 주는 건 뭐냐면 일반암이 맥심이 3천만 원까지가 가능해요. 3천만 원 이상은 되지가 않고 3천만 원까지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 얘기했던 생식기암, 유방암과 자궁암 또는 전립선과 방광암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장암. 대장암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다 이제 그 갑상선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위암과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나 대장은 내시경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암과 대장암인데 이 대장암이 요즘은 그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제거하면서 바로 조직검사 들어가서 나오는 게 대장암 초기입니다. 그거를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장 전막내암도 생식기암도 바로 일반암으로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암 3천만 원 가입하게 되면 생식기암이나 대장암 또 일부 다른 암 진단비도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사암,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또 단순 피부암, 또 아니면 제자리암 같은 유사암 진단할 때 이 일반암 진단비의 50%로 지급이 됩니다. 50%까지. 그래서 내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갑상선암 진단받아도 1,500만 원 나오고 또 내가 상피내암, 악성인지 양성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구분에 있는 어떤 암 발견 시에도 1,500만 각각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암 진단비에서 유사암을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권을 꺼내봄으로 인해서 이런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진단비가 너무 작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완해서 가져가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험은 혈압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당뇨약 드시고 계셔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미 5년 전에 암 완치가 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복수로 같이 있으면 안 되고 혈압약 드시는 분이 고지혈증약을 드신다 하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0 넘으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니면 젊은 층도 이렇게 만성질환은 다 한 가지 이상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 보시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유사암 보완하는 플랜에는 나이는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0세 이후도 또 다른 플랜으로 있습니다. 보장은 비슷하게 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20에서 60세까지의 플랜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만기가 90세 만기입니다. 만기는 90세 만기고 10년 자동갱신이에요. 10년 자동갱신이어서 만기 10년 됐을 때 내가 특별한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듯이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는 90일
면책 기간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감액 기간이 보통 이제 2년 이내 50%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1년 이내는 50% 지급. 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입했었는데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다. 그럼 1,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암보험이 됐든 어떤 이대 질환이 됐든 준비할 때는 보통 보험회사가 나는 암 진단비만 필요한데 사망 담보 연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이 같이 들어가든 질병 사망이 같이 들어가든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여기에는 그런 사망 연계 담보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담보만 딱딱 찾아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암보험이 암 진단비가 부족하면 암 진단비가 가능하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부족하면 그 이대 질환으로 보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망 담보가 연계가 없고 또 어떤 소외감에 어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산출해서 나오는 최소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암 기준 3천만 원. 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대장 전망내암 코드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 초기암,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다 나가고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제 일부 생명사나 손해보험사가 이게 다 소외감으로 빠졌죠. 일부밖에 안 주죠. 가입금액에. 근데 여기서는 가입금액 3천만 원 가입하게 되면 3천만 원까지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유사암의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런 기타 피부암도 우리가 솔직히 어떤 피부에 물혹이 생겼을 때 항상 제거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항상 조직검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같이 발견되는 게 바로 이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암, 갑상선이나 경계성이나 제자리나 아니면 피부암도 내가 3천만 원 가입한 거에 50%가 1,500만 원이 각각 지급이 됩니다. 내가 피부암 진단을 받아서 1,500만 원 받고 나중에 갑상선 진단이 왔어요. 그럼 또 1,5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자궁암이나 어떤 대장암이 왔어요. 그럼 3천만 원 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 면에서 아니면 소외감이나 유사암 준비하는 데는 다 보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10년 만기 자동갱신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3천만 원 기준을 뒀을 때 10년 만기에는 또 환급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있어서 5% 가입금액의 5%면 150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일반암 2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5% 해서 100만 원이 만기 시에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암 수술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암 수술비를 가입하게 되면 최초에는 300만 원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수술비가 작게 차등돼서 나오죠. 여기는 반복적으로 금액 감액 없이 그냥 300만 원 계속 수술할 때마다 또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납입 기간 중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납입 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10년 갱신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담보에 대해서 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병률이 높은 이 암에 대해서 50%까지 지급해주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진단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에 대한 보완 플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일반암 3천만 원 가입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특약으로 아까 얘기했던 고해감 진단비가 뇌암이나 골수암 어떤 백혈병 진단으로 고해감 특약이 5천만 원 있을 경우에 보통 생식기암 아까 얘기했던 방광암이나 아니면 전립선암, 유방 자궁암이 이 생식기 질환에 들어가죠. 그리고 유사암으로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입한 증권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0년 갱신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준비하셔서 일반암 3천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생식기암까지가 일반암 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3천만 원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신 거하고는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갑상선암이나 이런 부분도 3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완하게 되면 1,5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암 진단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합의 1,8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한번 플랜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진단비를 보완하게 되면 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를 3천만 원 가입했을 때를 볼게요.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나이가 20, 30대는
2만 원대입니다. 20대 남성 18,000원대고 여성 2만 원대고 또 남성 2만 원대, 여성 2만 7천 원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년 갱신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50세 되신 분들이 암 진단비가 그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50대 되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반암 3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험료가 40대가 2만 7천 원, 50대가 3만 9천 원, 남성으로 했을 때요. 또 여성분들은 3만 원대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권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2대 질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부족한 분도 여기에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암 2천만 원,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을 때도 자, 40, 50대 볼게요. 진단비 2천만 원 플랜으로 40, 50대 가셔도 남성분 2만 2천 원대고요. 여성분 2만 6천 원대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성분 3만 5천 원, 여성분 3만 원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는 보험료로 내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진단비를 넓고 크게 보장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내가 암이 어느 자리에, 어느 부위에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신기술 치료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싼 치료비로 인해서 어떤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이 함께 오는데요. 이렇게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진단비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방법 찾아보셔서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사암과 소외감의 진단비를 조금 폭넓게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기존의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실지라도 유사암과 소외감의 진단비가 일반암의 한 10에서 20% 정도로 좀 부족하게 책정돼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었는데요. 유사암과 소외감을 보완할 수 있는 진단비 플랜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점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요즘 보험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네. 보험 방송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험 들어놓은 게 좀 잘 돼 있는지 궁금하고, 네. 뭐 리모델링 혹시 필요한지나, 그리고 자녀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종신보험을 제가 가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지금 한 분이세요? 예, 한 번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살이요. 아, 7살이시고 시청자님 나이는 혹시 어떠실까요? 저 40대 초반 됐어요. 40대 41. 초반? 예. 예, 41살이시고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2013년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한아름 종합보험 이거 가입하셨고요. 맞으신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예, 2015년도에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삼성화재에서 건강파트너보험, 또 롯데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건의 보험 중에 종신보험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녀분이 어려서 아마 사망보장금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보험 가입하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뭐, 여기 처음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가, 예. 또 다른 사람한테 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고, 들다 아, 보니까. 그러세요? 예. 예, 저희가 그럼 한 번도 리모델링을 받아보신 것 같지 않으셔서 오늘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암이나 뭐 이런 진단도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골고루 좀 보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고 있나, 어쩌나, 한번. 예, 혹시 확인 지금 좀. 내고 있는 38만 원 돈의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뭐, 그렇게 뭐 크게 부담되거나 아. 그러진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지용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1살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보험 점검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할지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이셨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험을 한 38만 원, 39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아직 뭐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보장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의 보장하고 있는 내역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높은데요. 아, 그래요? 예, 우선 그 이유가 이제 그 적립보험료가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 때, 네. 보장에 대한 금액과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적립보험료라는 거를 설정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보험료를 미리 낸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주는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아, 예. 지금, 가입하고 있으신 보험 중에 하나손보의 한아름 종합보험의 적립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파트너에도 약 한 9만 원 정도의 적립보험료가 지금 설정이 돼 있으세요. 아,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예전 보험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넣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시청자님이 모르고 계셨다면은 그냥 이걸 설계해 주신 분께서 임의적으로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보험료가 거의 38만 원인데 적립보험료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실제 보장되는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이나 또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이 적립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보험료는 한 40만 원 돈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보험을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나중에 정말 몸이 아프거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적립보험료만 많이 설정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장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적립보험료만 많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고 있는 돈보다 보장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는 우선 이제 좀 삭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하나 보면은 한아름 종합보험에 보면은 이제 뭐 실손의료비 특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갱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아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만 삭제하시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를 보면 적립보험료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특약이 지금 다 3년 갱신형이에요. 이 부분은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잘 몰랐어요.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이게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9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9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니까 약 한 뭐 15번에서 17번까지도 보험료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말 들으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보험료를 한 45년 납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굉장히 비싼데 이거에다가 보험료까지 오르고 또 물가까지 오른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삼성화재 지금 새시대 건강 파트너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나 뭐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뇌출혈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특약들은 지금 한아름 종합보험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요렇게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요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 정리하면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현재 이제 한아름 종합보험에도 없고 현재 가입돼 있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질병우유장애라든지 또는 뭐 운전자 특약,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특약들, 그리고 또 뭐 21대 질병수술, 30대 질병수술과 같은 좀 가성비 좋은 특약들, 이런 것들로 좀 채우시면은 좀 더 짜임새 있는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게 없나 봐요, 제가. 예, 지금 현재 가입된 것 중엔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없거나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런 걸 좀 채우시면은 실제로 내가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좀 더 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평생든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름은 이제 평생든든 건강보험인데 대부분의 특약은 이제 암에 관련돼 있는 특약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암이 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력 같은 것도 있으세요? 뭐 저기 부모님은 아직 없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시청자님 잘 안 들리는데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모님 때는 없는데 네네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좀 있으시죠.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좀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보험도 갱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또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신가요? 뭐 아니, 건강한 편입니다. 아, 예, 건강하시다면은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하니까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적립보험료 삭제하고 갱신형들 삭제하면 충분히 비갱신으로 바꾸셔도 충분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신보험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고. 종신보험. 자녀분이 어리면 아무래도 가장이 부재할 경우를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대로 하신다면은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예, 한아름 종합보험에서 어떤 뭐 그 적립보험료 삭제하고 롯데나 삼성화재에 있는 보험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보험료 10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이나 그리고 없던 특약들을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의 어떤 통합보험을 고르시면은 가격적으로는 일단 충분하겠고요. 다만 이제 종신보험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사항이 있는데 뭐 현재 공시이율이라든지 최저보증이율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종신보험이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없어지는, 내가 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7살이니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자녀가 다 크고 독립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부부의 어떤 노후 자금이나 연금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낸 보험료의 뭐 한 150% 가량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으로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에 대한 어떤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전환 그리고 추가 납입해서 나중에 연금 재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방송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지금 있는 걸 좀 정리를 하고 네네. 부족한 걸 좀 채우고 네네. 종신보험은 그렇게 연금도 되고 뭐 이런 종신보험 제가 찾고 있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좀 저축을 줄이더라도 네. 그쪽 좀 한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기존의 네. 보험이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잘 또 알아들었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던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 그거 보험료가 진짜 비쌌던 몰랐네.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민지용 전문가께서 봐주신 거고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니 끝나고 그 민지용 전문가님이 또 상담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방송 아, 예.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29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풀어볼게요. 현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도 받았는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유사암 소외감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플랜 앞서서 강의 시간에 전해주셨었죠. 민정덕 전문가님. 네. 예. 현재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한 보면은 이 유사암, 갑상선 쪽이나 자궁 쪽의 진단비도 일부 이제 보험사들보다 많게 50%까지 가입 금액의 50%까지 주는 그런 보험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자궁근종 수술한 적이 있으면 아마 거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고요. 네. 대신 이제 꼭 이제 오늘 방송한 암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암보험에는 갑상선 쪽만 정기간 부담보로 들어가고 나머지 자궁 쪽이나 이런 쪽에는 부담보 없이 또는 아니면 3년 정도 부담보 가져가셔서 일반적인 암보험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네. 오늘 방송에 나온 거는 유사암하고 이런 소외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율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거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한번 방송 끝나고 제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2243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살펴보시죠.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아이가 어려서 사망보험금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고요. 방법은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아까 그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시거나 또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에 부담이 좀 없으셨고 네.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신보험에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문자만으로는 어떤 시청자님의 정확한 나이라든지 또 정확히 얼마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선은 종신보험도 종류가 많은데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하는 기간, 뭐 예를 들면 10년 납 혹은 20년 납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중간에 해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좀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많이 하면서 가격은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환급률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실 때 조금 저렴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납입하는 기간 10년이나 20년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굉장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판단하시고 가입하시는 이런 저해지 환급형의 종신보험도 있겠고요. 네. 또는 이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의 형태를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환급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내가 사망보험금만 딱 보장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종신이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 성장하는 60세 혹은 70세 요렇게까지만 설정해서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정기보험도 또 환급형이 있고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신보험의 부담을 조금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봐드렸고요.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 건데요. 어떤 고민이 네네. 있으세요? 제가 20대 예.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막 이제 직장 초년생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애들 엄마가 이제 그 보험을 좀 들어놨나 봐요, 오래전에. 근데 보니까 증권을 잠깐 채서 보니까 한 회사에서 메리츠화재에서 세 군데를 들어놨는데 네. 이게 이제 애한테 뭐 넘겨주더라도 제대로 알고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추가를 하든지 하려고 예. 보험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청자님 아들분이 지금 2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보험 3건 있다고 보내주셨는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메리츠화재에서 3건의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고요. 네. 레딜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고 5만 원 한 달에 납입이 되는 보험이 있으시고 또 뉴라이프 케어 보험 또 메리츠화재에서 역시 운전자 보험 이렇게 3건을 가입하셨습니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 봐드리고요. 또 20대 후반에 또 자녀분에게 적합한 보험인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군에 다녀와서 지금 직장 초년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험 보장이 어떤지 궁금하다 말씀을 하셨죠. 저희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화재 3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네네. 이제 메리츠화재 지인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3건으로 이렇게 풀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증권을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레디라이프 케어 5만 원 가입한 거에는 여기에는 이제 상해 질병 이제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네. 이제 암과 또 뇌출혈, 뇌경색도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각 1,000만 원씩 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 일당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메리츠화재에 이제 5만 원씩 가입한 게 2007년도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5만 원보다 조금 더 납입을 하고 계셨을 텐데 2009년도에 아마 실손보험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조금 약해서 아마 일부 배서로 빼서 2009년도에 실손보험을 따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네. 이제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변화로 가입을 하시면서 여기서도 또 이제 부족한 진단비를 보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암과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또 각 1천만 원씩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기존에 가입하신 데서 배서로 실손 의료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객님들 상담을 해드려도 이렇게 실손보험 1억에 통원비가 50만 원씩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때 크게 변화가 있었을 때 아마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게 되면 최고 1억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고요. 통원하게 돼도 요즘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2, 30만 원인데 지금 시청자님 갖고 계신 거에는 50만 원까지 통원비가 책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장에는 3건이 13만 1,000원이지만 5만 원과 7만 원은 한 증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와 실손 의료비가 적절하게 조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이제 20대 초년에 또 이제 운전 면허증을 땄나 봐요.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제 11,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2010년도면 지금 거보다 이제 보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요것도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리츠화재로 3건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3개를 다 하나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장이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네. 이제 총 보험료가 13만 원대에 3대 진단비 다 들어가 있고 실손보험 들어가 있고 운전자 특약까지 들어가 있고 배상 책임 들어가 있고 마지막 사망보험까지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보장 면에서는 어떠세요, 아버님? 네, 이게
저 상황상은 그러면 전혀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아드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보장은 너무 크지 않고 작지 않고 적절한 준비로 잘 되어 있으세요. 아마 사모님께서 잘 보시고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네네. 이게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예, 내용을.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요, 예예. 네. 혹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마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아드님 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20대 네네. 초반에 아마 이제 지금 제대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아마 이제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아마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자로 되어 있으면 또 아드님이 소득공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자를 또 아드님 이름으로 계약자 이름을 변경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또 연말정산 때 보장성 보험으로 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자, 한 가지만 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예, 지금 그 안식구가 지금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 상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상해보험이요? 예, 예. 상해보험은 외부로부터 다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쳐서 네네. 입원해 계시나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각 보험사마다 다 인수 기준은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 무고지 플랜으로 해가지고 입원 중에도 보험이 가입 가능한 그런 상해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각 보험사마다. 그래서 이제 네. 아파서 입원한 거 말고 다쳐서 입원해도 되고 또 아파서 입원해도 괜찮은데 이제 상해 쪽 이런 실손 의료비는 안 되고요. 이제 골절되거나 아니면 골절돼서 다치거나 아니면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어떤 부상치료비 아니면 뭐 다쳐서 입원하는 교통상해 입원 일당 이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입원 중에도.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만성질환도 있으신 분들도 그 보험의 문이 열렸고 또 입원 중에도 가입하실 수 있는 무고지 플랜도 많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제대로 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제가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아내분께서 보험 가입을 그래도 잘 하셔서 유지를 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예, 믿고 예. 맡기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봐드릴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1982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남기셨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67세 여성입니다. 나이도 좀 있고 만성질환도 있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웅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가입 연령을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이가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70세까지도 실손보험이 가능한 보험사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 아마 조금 가입이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무조건 또 가입이 힘들다라기보다는 보험사의 어떤 심사나 검진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일단 가장 좋겠고요. 이거는 또 오늘자 뉴스에 나온 건데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또 그 유병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손보험에 대한 정책도 올해 12월 정도면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유병자분들도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셨는데도 아파서 가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번에 거절되신다 하더라도 네.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유병자들도 가입 가능한 그런 실손이 보험사 측으로부터 뭐 개발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무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입이 안 됐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드려 보시고요.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두드려 보십시오. 저희 문자 받으렸습니다. 이번에 8111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이것도 살펴볼게요. 이번 문자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51세 여성입니다. 현재 건강은 양호하고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대 진단비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전문가님. 네.
3대 진단비 실손보험 준비 잘 하셨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50대 초반만 돼도요. 실손보험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뭐 보험사에서 이제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이상이 없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성질환이든 어떤 질환이 있어도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51세 여성분이시고 건강도 양호하고 3대 진단비 가입 굉장히 찾아서 보장도 더 좋고 보험료도 싸고 다 찾아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아마 전 보험사 다 비교 가능하고요. 3대 진단비 오늘 방송에 나왔던 걸로 준비하게 되면 암이나 뇌나 그 급성 심근경색 각 진단비 2천만 원씩 해도 50대 초반이면 한 4만 원 전후로 여성분이면 산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3대 진단비 말고 실손보험만 있으시면 3대 진단비에 어떤 그 5대 기간 수술 특약이 있어요. 간이나 폐나 뭐 신장 췌장, 폐장 이런 식의 5대 기간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300만 원씩 나오고 또는 21대 질병 수술비 하게 되면 질병 수술비 각 3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술 특약까지 하게 되면 50대 여성분이 만약 100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또 굉장히 비싸시겠죠. 네. 그래서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한 2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진단비는 최고 풀로 가져가시고 거기에 수술 특약 까지 가져가셔도 한 5, 6만 원대 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수술 특약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1211님께서 하나둘하나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도수치료를 권유받았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물론 이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뭐 1회당 뭐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9만 원 정도의 이제 치료비가 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도수치료가 요즘 치료의 목적 외에도 뭐 어떤 비만이나 미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좀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보험사의 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 지급이 좀 거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꼭 이제 충분한 상의 후에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올해 이제 4월부터 개정된 실손의료비 보험에는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게요. 1130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25살 여성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전부 갱신형 특약입니다. 아직 어린데요.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것 같고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아직 젊고 어리신데 이렇게 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입하신 그 보험에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자, 실손보험은 우리가 매년 또는 예전에 가입한 거는 3년 내지 5년의 갱신입니다. 이게 보험 만기 때까지 갱신이어서 여기는 보험회사의 손해율과 또 위험률 또 물가 상승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 말고도 다른 특약들이 다 갱신이라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실손보험 오르는 것도 너무 많이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다른 특약까지 같이 오르게 되면 이게 뭐 가입하시고 뭐 몇 년 안에 내가 진단받아서 그런 보장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은 20대 초중반에 어리신 분이라면 저는 비갱신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갱신 같은 경우는 만약 보험 만기가 100세다 하면 25살이면 75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리시기 때문에 일부 특약의 갱신이 많으면 그거는 해지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배서로 삭제하셔가지고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십니다. 아마 지금 20대 초중반이면 아마 직장생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하고 소득이 있을 때 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지출을 하더라도 지금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20대 중반에 이렇게 관심 갖고 보험 문의를 주셨으니까 아마 추후에는 더 똑똑하게 보험 관리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8752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의료 실비보험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급여, 비급여로 나뉘던데 정확히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네. 예. 의료 실비가 이제 예전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뭐 100% 혹은 90% 이렇게 보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급여나 비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 실비를 보면은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 부분은 80%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는 뭐고 급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비급여라고 하고요.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 급여라고 하는데 보통 비급여 같은 경우는 뭐 MR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비에서 급여가 되는지 비급여가 되는지는 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그 홈페이지에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약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1-0번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빠르고 신속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